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라고 이제 교인과 보수단체 등에게 이제 문자가 보낸 것으로 이제 드러났는데 그 대상이 126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7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11차례 거쳐서 진행이 됐고 건수로 보면 1,300만여 건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라. 126만 명에게 발송된 문자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가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이들의 이런 사전 집회 계획과 준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치밀한 준비 기간과 규모, 스케일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데요. 더욱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일부 신도들 중 자가격리 대상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핸드폰을 끄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주며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강요했다는 건데요. 이건 말 그대로 코로나 확산이 이 집회의 목적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대체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국가 내란과 전복을 꿈꾸며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건 국힘당의 정권 재창출과 기독교의 정치 진출, 그러니까 극우보수 신정국가를 꿈꿨던 건 아닌지 생각됩니다. 사랑제일교회가 1,300만 건의 문자를 125만 명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사랑교회 교인이 125만 명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랑제일교회 한 곳이 도모할 규모가 아니다. 게다가 이런 문자 보내는 것만 해도 억대예요. 돈이 어디서 나왔으며 함께한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랑제일교회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무슨 센터가 아니잖아요. 교회일 뿐인데 이런 명단을 확보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개 교회가 어떻게 125만 명의 전화번호를 확보합니까? 그 세력의 연합인 것이고 그 앞에서 치어리더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근데 정광훈 목사 얘기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 배경을 두고 정부와 사랑제일교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정부 주장의 결정적 증거가 됐는데요.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7월부터 126만 명에게 광화문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과정에서 문자 대량 발송 시스템을 확보했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7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1,300만 건가량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했다는 것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설명입니다. 이는 그간 사랑제일교회가 주장하던 내용과 어긋나는데요. 사랑제일교회는 공개적으로 집회 참여를 독려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공권력을 앞세워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을 변호하는 강현재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히려 신도들에게 집회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광훈 씨는 지난 7일 보석 조건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는데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입니다. 한편 경찰은 광화문 집회 이후 감염법 예방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291건을 수사해 3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특히 사랑제일교회 관련 수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고발한 사건을 포함해 2건을 수사 중이며 10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와서 아니랍니다. 자신은 제보할 생각도 없었고 최초 제보자도 아닐 뿐더러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 현동환 씨의 주장인데요.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제와 발을 빼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계속되는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카투사 동료들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현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같은 기간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전 카투사 동료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현모 씨의 주장은 앞에 월요일날 인터뷰 하셨던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얘기를 이 시스템상. 현모 씨는 왜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하는 걸까요? 가능성은 낮지만 이게 그 인사과 당직 사병을 하면서 부대 일지만 보고 오해를 해서 휴가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처리가 안 된 걸로 오해를 해서 미복귀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이게. 네. 왜냐하면 그 월요일 인터뷰한 A씨도 이게 이제 복귀 장부하고 화이트보드하고 부대 일지를 매치시켜 봐야 되고 네. 부대 일지는 월요일날 됐어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부대 일지만 보고 미복귀라고 판단했다는 건 참 납득하기 힘들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생각이신 거죠?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근무했었던 카트사들도 저희끼리 이제 좀 얘기를 사석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네, 이해가 안 가니까 사석에서 좀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좀 공개를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방송으로 옮기긴 좀 어렵다? 네네. 그 같이 근무했던 분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 방송으로 옮기긴 어렵다. 네, 맞습니다.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현 씨의 이런 주장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해하려 해도 부대 일지만 보고 오해를 한 게 아니라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의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는데요. 방송상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사실 이 점에 더 주목했는데요. 뭔가 있구나. 현 씨가 이런 허위 주장을 하는 이유와 배경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현 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의 특정 커뮤니티에서의 활동과 성향, 그리고 그의 성격이 대표적입니다. 이러다 보니 너무 자연스럽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의심은 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문제죠. 당직 사병 현 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군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된 첫 언론 보도의 제보자로 알려진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14일 뉴스반장 채널에서 최초 제보자이자 보도자는 일요신문 최훈민 기자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 씨가 친구에게 이야기한 걸 친구가 일요신문 최 기자에게 전달했고 최 기자가 집요하게 현 씨에게 캐물어 이 내용을 현 국힘당 김도우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 폭로에 맞춰 일요신문의 단독 특종으로 보도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현 씨는 15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제가 방송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제보 자체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그가 작성한 사건 발생 및 진행 경위서와 녹취록에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과정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경위서와 녹취록을 종합하면 추 장관 청문회 전인 2019년 12월 말쯤 현 씨는 친구인 A씨에게 서 씨 미복귀 사건 관련 이야기를 했고 A씨가 또 다른 사람인 B씨에게 전달했으며 B씨가 일요신문 최훈민 기자에게 전하면서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최 씨와 A씨의 통화 녹취록에서도 확인되는데요. 녹취록에서 A씨는 네가 추미애 아들 얘기하면서 타령, 아니 미복귀했다고 한 거 그걸 최도훈 기자에게 알려줬지. 재미있는 사건이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이후 김도읍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실 비서관이 현 씨에게 2017년 6월 25일에 사실관계를 문의했다고 현 씨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 씨는 통화에서 의원실 비서관이 사실을 물어보길래 대답을 해줬을 뿐인데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제보한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다며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도
취직이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씨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의 제보, 아니, 그의 오보가 불러온 이 엄청난 사건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게 지금 와서 내 탓이 아니고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결될 일인가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오보입니까? 이걸 특종이라고 쓴 기레기입니까? 아니면 이걸 정쟁으로 활용해 먹을 음모를 꾸민 김도읍 의원인가요?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 씨는 단 한 번도 군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 이름을 내세우거나 특혜를 바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